일단은 제가 어디서 뭐 제가 뭐 했던 연구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발표한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뭐 하는 거에 대한 모티베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볼까 하는데요. 그 어, 어,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가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하셨던 연구가 그냥 액션이랑 스탠다드 모델의 인터랙션을 하면은 뭐 잘 바리오제네시스, 일렉트리크 바리오제네시스를 잘 설명할 수가 있고, 근데 얘네들한테 들어오는 그, 뭐냐. 얘네들한테 들어오는 이런 바운드들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잘 엘리베이션 할 수가 있냐. 해가지고, 적당하게 닥스트는 다크포톤 인터랙션 도입을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 들어오는, 이제, 특히나 이제 아스트로피엑스에서 들어오는 바운드들을 좀 회피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거기서 생성된 다크포톤이 이제 다크매터를 설명할 수 있다. 뭐 그런 거를 했었었는데, 문제는 여기 아스트로피엑스에서 들어오는 그 제약 컨스트런트들이 전부 다 이제, 액션 인터랙션하는 특정 채널만 가정을 해가지고 인터랙션이 들어온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액션 힉스 믹싱이랑 이제 포톤 커플링을 동시에 고려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최근에 좀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슈퍼노바 관련해서 좀 최근에 공부를 좀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계산을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BSM 모델 가지고 걔가 주는 이펙트를 계산해서 컨스텐츠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려고 보니까 슈퍼보라나 아니면 이제 뭐 뉴트론 스타 머저나 이런 것들의 프로파일을 알고 싶어도 공개된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시뮬레이션을 조금 최근에 좀 시도를 조금씩 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 어찌됐든 예, 질문이 있는데, 좀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엑시온 컨스트레인 하면은 아스트로 컨스트레인이랑 그리고 이제 코스몰로지 컨스트레인 있잖아요. 예. 근데 발표를 하는 것들을 좀 보면은 코스믹, 그러니까 코스몰로지 컨스트레인만 쓰고 아스트로피직스 컨스트레인은 조금 너무 세서 그런지 무시를 하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몰로지 컨스트레인만 고려를 해서 이제 음. 페노메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 코스몰로지 컨스트레인만 고려를 해서 걔네들을 피하니까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논문이나 발표들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좀 서론이 길었는데, 질문은 왜 슈퍼노바를 골랐는지가 궁금해, 지금. 그게 모티베이션이. 일단 그 모티베이션 자체는 뭐 그게 뭐였냐면 사실상 그냥 이제 어쨌든 저희 모델에서 액션이 들어오는 바운드들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니까 슈퍼노바에서 아스트로피엑스에서 들어오는 게 너무 강해서가 일단 큰데 그 일반적으로 그 코스몰로지컬한 이제 바운드들을 좀 더 도미넌트하게 고려하는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이거 뭐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게 좀 더 스트레이트 포워드하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이런 아스트로피엑스에서 들어오는 바운드들은 걔네들의 모델 디펜던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노바에서 들어오는 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노바 이볼루션 같은 걸 어떤 모델을 쓰느냐 내지는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바운드를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가 사실 생각보다 거기에 마진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이그젝트하게 바운드를 준다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스트로피직스보다는 코스몰로지컬한 바운드들을 좀 더 도미넌트하게 고려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SN1987에서 들어오는 바운드 같은 것도 SN1987이 이제 항성 진화 모델 가지고 봤을 때는 이제 단일 항성의 진화에서는 SN1987A의 특성을 전부 다 완벽하게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바운드 같은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단일 항성이 진화해가지고 얻어낸 SN1987A 프로파일 가지고 평가가 된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대부분이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미넌트한 거는 코스모로지컬한 바운드를 고려하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일 항성 에볼루션이라고 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전혀 모르고 왔어요. 그 호리젠탈 브랜치 있는 얘들 두 개가 한쪽에 먹힌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뭐 그런 케이스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예, SN1987A는 그런 케이스를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아마 뒤쪽에 어딘가 있을 건데 그 어디냐? 아, 예. 그 SN1987A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얘가 블루 슈퍼자이언트가 터진 건데 보통 이제 단일 항성이 진화해가지고 블루 슈퍼자이언트가 되려면은 약간 굉장한 파인 튜닝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현재 진화 모델로 가지고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데마젤라 누나 같은 경우에는 얘의 메탈리시티 자체가
태양의 메탈리시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서 한 0.66인가? 0.066, 예. 0.066 정도 돼가지고 얘가 하나의 원인이겠다라고 원래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메탈리시티가 좀 낮아지면은 얘가 뭐 블루 슈퍼지한트로 가는 빠지는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완벽하게 그 SN1987A의 특성들을 관측된 특성들을 제어를 못하는 걸로 일단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들에서 보면은 한 솔라메스가 한 10에서 15승 정도 되는 항성이랑 좀 오더 1쯤 되는 이제 항성이랑 이제 천천하게 이제 뭐 이제 병합이 일어나가지고 뭐 SN1987A의 프로지니터를 형성하지 않았나라는 연구들이 좀 되고 있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네, 먼저 네,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1987A 이제 엑시온 포톤 커플링의 바운더가 이제 뉴트리노 옵저베이션에서 이제 오는 걸 아까 보여주셨는데 예. 이게 그러면은 그, 그 바운드 자체가 많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요? 바운드 이런저런 어선 자체가 달라진다는 게 그 프로지니터의 프로파일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다른 어떤 BSM 상호작용을 생각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그게 아, 많이 바뀔 수 있는가? 일단 이 바운드 자체는 여기 뉴트리노 이렇게 표시된 게 얘가 사실 쿨링 바운드인데 얘가 이제 SN1987 뉴트리노 시그널을 봐서 나오는 바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슈퍼노바 관련된 것들인데 이게 SN1987A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는 이제 PVO랑 감마레이 이거 두 가지만 일단 SN1987A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리노 시그널에서 오는 건 사실 쿨링 바운드밖에 없긴 한데 음, 이게 흔히 말하는 그 라펠트 크라이테리온 때문에 들어오는 그 바운드입니다. 그래서 BSM 파티클이 인터랙션 뭐 커플링 디펜던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얘가 저좀 줄 수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이제 이게 프로지니터 프로파일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슈퍼노바 시뮬레이션하는 모델들의 발전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라고 그러지 고전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원디멘sion이나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이제 뉴트리노 시그널을 분석을 했을 때는 보통 이제 뉴트리노 쿨링 타임이 보통 한 대략 10초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관측 데이터랑 그게 좀 적당히 잘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뮬레이션이 기술이 발전하고 나니까 이제 점점 시뮬레이션을 가는 뉴트리노에 의한 쿨링 타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이제 바운드에 이펙트를 줄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걸 가지고 좀 심도 깊게 바운드를 분석한 논문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네, 바운드도 완전하게 확실한 건 아니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그 민가 씨가 얘기하셨던 그 쌍성에서 슈퍼노바가 일어나는 그 상황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게 좀 더 그 보편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그 슈퍼노바가 일어날 때 그 쌍성에서 한쪽을 이제 흡수를 해서 그 에너지 때문에 폭발하는 경우가 이제 보편적이라고 들었는데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SN19 파츠레이는 왜 단일 모델을 생각을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왜 아, 쌍성 모델을 생각을 안 하고. 예. 일단은 그게 좀 분류가 좀 이렇게 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쌍성에서, 흔히 이제 스탠다드 캔들러 사용하는 뭐 타입 1A 같은 슈퍼노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화이트 드워프가 있고 주변에 이제 같이 돌고 있는 쌍성기가 있으면은 그 쌍성에 있는 물질을 화이트 드워프가 먹어가지고 그게 이제 찬드라스 카르메스 리밋을 넘어가게 되면은 빵 하고 터지는데 그 찬드라스 세칼 리밋이 어느 정도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어, 스탠다드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걔가 이제 스탠다드 캔들로 쓸 수 있다. 왜냐면 절대 광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뭐 그런 형태의 슈퍼노바도 있는데 보통 이제 SN1987A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 콜립스 슈퍼노바, 그러니까 CCSN이라고 얘가 하나의 항성이 중심의 철핵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슈퍼노바의 특성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측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관측으로 그걸 어, 분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게 GW170817 얘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별 두 개가 이제 콜리전 해가지고 이제 병합해가지고 발생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살짝 다른 걸로 일단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 아마, 그리고 광학적으로도 특성이 조금 다른 걸로 일단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펙트럼 라인들이 오는 게.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까, 이 앞부분 이야기를 생각 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뒷부분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어,
한 게 뭐였냐면은, 그 슈퍼노바의 이제 시뮬레이션 돌릴 때 보면 이제 살짝 이제 그 안에서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들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그 보통 이제 코어 콜레스테롤 슈퍼노바가 터질 때에는 이제 안에 있는 초신성 내부에 핵에 있는 전자들이 이제 상대론적인 상태로 축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얘네가 이제 폴리트로픽한 특성을 보입니다. 그 저번에 발표하셨을 때 그 감마 팩터가 이제 릴레티비스틱 할 때랑 논 릴레티비스틱 할 때 4분의 3분의 4냐 3분의 5냐 나오는 게 사실 제 기억이 맞으면 여기서 나왔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다시 유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뉴트리노 쿨링 타임에 대해서 계산할 게 가벼운 게 좀 하나 있어서 그걸 좀 넣어보려고 했는데 뒤에 거는 시간이 없어서 PPT에 넣지는 못했고 앞에 것만 살짝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내용은 사실 그래서 슈퍼노바 익스플로전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 워낙 스탠다드한 워낙 이제 좀 알려져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노바 터지기 직전에 이제 코어 콜레스 슈퍼노바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좀 항성 초기 이제 프리 MS 그러니까 메인 시퀀스 들어가기 바로 직전 단계에서 이제 항성의 질량이 대략 11 솔라미스 정도 되는 항성들은 이제 아이온 코어까지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얘가 쭉 지나서 이제 코어에는 이제 교수까지 다 태워버리게 되면은 대략 이제 슈퍼노바가 터지기 직전에 이 정도의 물리적인 퀀티티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돼가지고 축퇴되어 있는 전자의 축퇴압 이 이제 떨어지는 그래비티를 이겨내지 못하면 얘가 이제 코어가 붕괴를 하기 시작하는데 현재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슈퍼노바 익스플로전 메커니즘 사실 여기서 언설텐트가 좀 있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메커니즘이 이제 뉴트리노 드라이브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폭발을 할 때 뉴트리노에 의해 가지고 얘가 힘을 한번 딱 받아가지고 이제 폭발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뭐 어디까지는 이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모델이지 뭐 사실 얘도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좀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스트로 PX에서 오는 바운드들을 100% 신뢰하기가 좀 힘들지 않은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뉴트리노 드라이브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가 처음에 이제 붕괴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내부에는 이제 핵 쪽에는 점점 물질이 응축이 되다가 이제 얘가 압력이 응축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제 전자의 축퇴압이 아니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뉴클리어스들의 이제 축퇴압이 좀 도미넌트 하게 되면은 이제 안에는 중성자가 트래핑이 되고 바깥쪽에는 떨어지는 게 계속 쌓이다가 한번 빵 터지고 그러면 이제 가다가 걔가 멈췄을 때 뉴트리노가 다시 도와줘서 한번 더 밀어준다 약간 이런 느낌의 스킴인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런 코어가 이제 붕괴를 하면서 코어에 쫙 모이다가 이제 충분하게 이제 응축이 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안으로 떨어지는 물질들이 모이다가 이게 뉴트리노 이 떨어진 물질들이 이제 한번 처음에 이제 쇼크웨이브가 방출되면서 뉴트리노 버스트가 한번 나오고 얘가 에너지를 잃으면서 멈춘 지점에 대해서 이제 그 아이온 코어 그러니까 초기 이제 프로토뉴트론 스타에서 나오는 중성미자들이 얘를 히팅을 시켜줘서 다시 한번 폭발하는 메커니즘이 이제 뉴트리노 드라이브 메커니즘입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사실 죄송해요. 여기서 IC가 인터코어인 거예요? 예예 이노코어입니다. 이노코어 안쪽에 있는 이너코. 네. 이노코어고. 예. 그래서 예, 여기서 크리에이션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슈퍼노바의 쇼크웨이브 라인이 이 라인인데 여기 처음에 형성되는 이 라인 자체가 정확하게 아이언 코어 안쪽에는 존재하고 이 안에 이너코어에서 그 덴서티가 10에 14승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인가? 예, 대략 그 정도 스케일쯤 되는 영역이 저 정도 예, 해당하거든요. 다만 이제 처음부터 그 값이 바로 도달하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떨어지는 것도 요정 쌓이다가 이제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예. 충격파가 한번 발생을 하고 그걸 이제 뉴트리노가 히팅시켜서 다시 가열시켜주는 메커니즘. 그래서 이제 뉴트리노 드라이브 메커니즘 기반으로 봤을 때는 얘가 쇼크웨이브 한번 처음에 발생을 하고 그다음 얘를 뉴트리노가 잘 히팅시켜주면 슈퍼노바로 터지고 아니면 다시 콜랩스해가지고 블랙홀을 만드는 케이스로 일단은 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SN1987에서 들어오는 액시온 바운드 관련해가지고 약간 좀 과감한 논문 중 하나가 뭐가 있었었냐면은 그 사실 SN1987A가 사실 내부에 중성자별이 아니라 블랙홀이 형성됐으면은 SN1987로부터 들어오는 액션 바운드는 없다. 약간 이런 주장을 하는 논문도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최근에 관측 결과가 중심에 있는 중심에 있는 별이 뉴트론스타인 게 거의 확인이 된 것 같아서 이제 그건 사실 이제 물러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뉴트리노 드라이브 메커니즘의 스킴이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부의 물질들의 뭐 베이지 트랜지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런 쇼크웨이브의 어쿠스틱 오실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마그네토 로테이션. 그러니까 항성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펙트들을 고려한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이거 세 가지는 이 세 가지 스킬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이 한 번 정체된 쇼크웨이브를 어떻게 다시 재활성화 시키느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그거를 제가 못 넣었던 것 같은데 이 트리머 드라이브 메커니즘의 문제가 사실 시뮬레이션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원디멘저널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스피리컬 시메트리를 예 가정을 하고 저희가 이거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은 어 질량이 좀 가벼운 슈퍼노바를 제외하고는 얘를 히팅하는 게 자연스럽게 도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모델 베이스 가지고 우리가 얘를 시뮬레이션 돌리는데 뉴트리노만으로 얘를 가열을 시키기에는 예, 충분하지가 않아서 자연스럽게 슈퍼노바가 형성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고 대신 이제 그 3디멘셔널 내지는 2디멘셔널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도달은 되는데 걔는 장시간 시뮬레이션 하기가 좀 힘들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런 아, 멀티디멘셔널 네, 시뮬레이션 예. 질문해도 되나요? 아, 예, 예. 네, 예,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어서요. 아직 이해가 덜 된 것 같아서. 그러면은, 뉴트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게 보이는데, 예. 그러면은 이 뉴트리노는 그러니까 베타 디케이에서 오는 거죠? 아, 그게 이 이제 사이트 그 뭐냐 그게 스텝마다 다르긴 한데 저 초반부에 발생하는 거는 베타 디케이로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베타 디케이로 생기고, 네. 그게 처음에 이제 올 때는 이제 걔가 어디서 오냐면 뉴트리노가 주로 그 일렉트론 캡처에서 들어옵니다. 그 베타 디케이라고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기는 한데 뉴트론이 이제 프로톤이랑 일렉트론 만들고 이제 안티 뭐 그 뭐냐 일렉트론 뉴트리노 만드는 그 베타 디케이는 초기에 미디움 이펙트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블로킹이 됩니다. 그 왜냐하면 코어가 그 전자가 릴레티비스틱하고 이제 디제너레이트이 돼 있는 스테이트다 보니까 파울리 블로킹 때문에 일렉트론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 자체는 굉장히 거기서 좀 예, 블로킹이 많이 됩니다. 대신 이제 그 일렉트론 캡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뉴트리노가 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후 스텝에서는 이제 걔네가 이제 베타 디케이 같은 걸로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그니까 뉴트리노가 디제너레이트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 초기 부분에, 콜랩스 초기 부분에는 코어가, 예, 지금, 전자가 릴레티비스틱한 상태로 디제너레이트 돼 되는 있고, 상태.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콜랩스가 다음에, 시작하면은, 예, 일렉트론 캡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프로톤이랑, 이제 일렉트론이랑, 이제 뉴트론을 형성하면서 이제 그 뉴트론을 뿜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전자의 축태가 이제 점점 이제 덜 축태되는 상태로 이제 가면서, 이제 베타 디케이가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얘가 만들어주긴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그래서, 그래서 뉴트리노의 레디우스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의 그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코어의 덴시티가 높아지면서 얘가 인터랙션을, 그 미디움 이펙트 때문에 인터랙션을 강하게 하기 때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베타 디케이도 이 과정에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채널도 늘어나고, 이제 하게 좀 더 좋은, 인터랙션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도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뉴트리노 레디우스가 이렇게, 뉴트리노 스피어의 레디우스가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예. 그러면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보니, 뉴트리노가 어떻게 벌스트를 일으키는지를 잘 아, 모르겠거든요. 이 뉴트리노 그러니까 버스트는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렇게 벌스트가 되는 건지. 이 뉴트리노 버스트는 그겁니다. 이 쇼크웨이브가 이쪽에 있는 아이언 코어들은 이제 한번 싹 이제 디스인티그레이션을 시키면서 나오는 이펙트입니다. 쇼크웨이브가 음, 한번 처음에 프로파게이션을 하면서 그 부분이 뒤에 조금 있는데 어, 예. 제, 제, 쇼크웨이브가 제 두 예. 분의 그냥 이거 용어적 질문인데, 그냥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처음에 베타 디케이는 조금 막히고, 일렉트론 캡처가 페이버러블 한 게 이제, 일렉트론이 케미컬 포텐셜이 높아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맞는 말인 거죠? 근데 그 케미컬 포텐셜이 높아서 그러니까 디제너레이트 돼 있는 상태면은, 그게 예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일렉트론의 케미컬 포텐셜이 높아서 예 그렇게 보는 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아니, 디제너레이트는 그러면 케미컬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아닌 건가요? 음, 음, 아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서, 디제너레이트가 됐다라는 거는, 물론 음, 틀릴 수도 있는데, 이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 케미컬 이퀄리브리엄 상태인 거면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근데 뭔가 숫자가 일렉트론이 이제 줄어드는 방향이 좀 더 페이버러블 하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케미컬 포텐셜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증가되네요. 아마 디제너레이트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게 벗어나면서 그런 식으로 디제너레이트가 좀 풀리면서 케미컬 포텐셜이 증가를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 음, 음, 그러니까 언제 그 일렉트론이 디제너레이트가 풀리는지가 완전 그건 기억죠. 불명확한 것 같아서 좀 음, 음, 생기는 질문 같은데. 일렉트론이 언제 뒤집어져? 음, 그러니까 이게 슈퍼노바 음, 익스플로전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뭔가 변화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음, 이게 용어적으로 이게 디제너레이트가 풀렸다라고 지금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거는 아직 잘 뒤집어져. 모르겠지만 음, 근데 저는 사실 이 디제너레이트가 일렉트론이 디제너레이트가 되었냐 안 되었냐를 판별하는 기준을 여기서 제가 참고했던 레퍼런스는 어떻게 잡았었냐면은 이제 일렉트론 사이의 평균 디스턴스 대비 일렉트론의 드보로의 웨이브랭스를 비교를 해가지고 보통 따지던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일렉트론의 넘버 덴시티만 제가 근데 일렉트론의 넘버 덴시티나 프로지니터의 프로파일만 알게 되면은 사실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물리량의 비교로서 사실 바로 나와지는 결과긴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딥하게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대략적인 스kim 자체는 일단 그렇습니다. 네. 일렉트론 캡처를 하다 보면 이제 안에 있는 어쨌든 일렉트론 숫자가 줄어드는 이펙트가 발생을 해서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초반부에 자세히 대부분 이제 지금 방금 다 설명을 하겠는데 초반부 이제 일렉트론 캡처이나 포토 디스인티그레이션 발생해가지고 이제 콜립스가 점점 가속이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뉴트론가 나오고 이 과정은 이제 안에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냐 이제 부분적으로 이완화시키는 거랑 비슷한 이펙트가 있는데 얘가 이제 그래서 내부에 있는 코어를 좀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콜랩스를 가속을 시키는 그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이제 데ን서티가 한 이 정도 기준치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안쪽에 이제 뉴트리노가 트래핑되는 이펙트가 발생을 합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점점 이제 보통 EOS가 좀 더 스티픈해진다라고 그러던데 표현 자체. 이게 사실 뒤에 이제 제가 공부를 했던 부분, 필기를 했던 부분에 사실 좀 모티베이션이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예. 그래서 뉴트리노가 트래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어가 조금 더 이제 덴시티가 높아지면은 이제 안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이 표면에서 점점 쌓이게 되고 이 쌓이다가 이게 이제 좀 이제 적절하게 이제 이게 많이 쌓이면서 이제 좀 더 불안정해지게 되면은 얘가 이제 바깥쪽으로 터지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폭발이 여기 있는 원래 아이온 코어 안쪽에 있던 이 헤비한 뉴클라이드를 이제 전부 다 이제 디소시에이션 시켜버리면서 프로톤이나 뉴트론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일렉트론 캡처나 이제 메타 디케이 같은 것들이 좀 더 일어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얘가 디스인티그레이션 시키면서 얘가 쇼크웨이브가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 그럼 이제 얘가 중간쯤에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되면은 얘가 이제 적절하게 이제 이 쇼크웨이브가 적절하게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폭발을 하면은 초수성이 터지는 거고 아니면 다시 콜랩스를 해가지고 이제 그 뭐냐 블랙홀을 형성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 원디멘전al 시뮬레이션은 이게 구현이 잘 안 되고 그런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프로토 뉴트론 스타가 가운데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 프로토 뉴트론 스타가 이제 조금씩 수축을 하면서 얘가 헬름홀출 쿨링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의 한 90 대부분은 이제 뉴트리노가 다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프로토 뉴트론 스타 뉴트론 스타 쿨링인데 얘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SN1987A에서의 쿨링 바운드가 사실 여기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뉴트리노 스피어 같은 경우에 얘 옵티컬 랩스 가지고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고 이 옵티컬 랩스가 대략적으로 어
예, 얘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의 값을 갖게 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표현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뉴트리노 스피어에서 방출되는 뉴트리노들은 평균적으로 한 번 미만의 이제 스캐터링을 겪고 이제 항성의 바깥으로 빠져나온다라는 것의 디파인으로부터 정의가 되는 거고. 그 개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트리노에 의한 개인 레이어 또는 쿨링 레이어를 제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얘도 이제 나중에 뭐 액션에 의한 쿨링 바운드 같은 거를 이밸루에이션에서 좀 필요한 값이긴 합니다. 이게 뉴트리노가 생성이 좀 더 많이 되느냐, 흡수가 좀 더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정의가 되는 영역인데, 다만 이제 이것도 조금 저는 시뮬레이션에 좀, 이게 물리냐라고 하면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아무래도 그 스피커 시메트리를 가정을 하게 되면 이 개인 레이어에서 이 히팅 레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뉴트리노 흡수되는 레이트 자체가 초진호 폭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값이 안 나와서 보통 시뮬레이션 할 때 인위적으로 이 값을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막 자기를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과연 물리냐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분들은 그런 방법 쓰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 예. 먼저 하세요. 아니, 아니, 별거 아니고, 그, 저도 별거 개인 안, 레이어가 바깥에 있고, 네. 안에 있는 RG가 그 Q뉴 플러스랑 Q뉴 마이너스가 같은 지점이 예, 그 RG가 경계선이고, 그 경계선이죠. 빨간 선 안쪽이 다 풀링 존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분명이고 예. 뭐가, 아, 여기가 이제 뉴트리노가 흡수되는 것보다는 방출되는 게 더 많다. 아, 저 지점이 아까 그림에서도 표현이 돼 있나요? 어떤 그 그림인가? RG가. 아까 그림들에서도. 요 그림 아까 이거 그린 네. 좀 그레이죠. 요거는 아, 그 쿨링 레이어랑, RG가 100 정도, 100km 정도로 이렇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너무 뭐 프로지니터 프로파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너무 이쪽은 확실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좀 딱 이거 믿을 만한 바운드다라고 할 만한 게 글쎄요 대부분이 좀 약간 이런 언설천티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킨 자체는 그렇습니다. 예. 시뮬레이션이 원디에서는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예. 있을까요? 계속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궁금해졌어요. 원지에서 안 먹히는 이유가 이거는 그거를 사실 원디가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레디얼 방향으로 모션만을 고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럴 것 같긴 예, 한데. 그렇죠. 근데 항상 안에 잘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얘가 자잘하는 것도 있지만 안에서의 컨벡션 같은 것도 사실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은 얘가 스피리컬 시메트리를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컨벡션 같은 것도 제대로 구현 자체가 안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저 쇼크웨이브에 들어가는 에너지 자체가 원디에서는 제대로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네. 아마 그게 문제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사실 그 시뮬레이션 코드 자체를 완전하게 다 뜯어본 건 아직 아니다 보니까. 예. 제 아직 이해 부족으로 이그젝트하게 원인이 뭐냐 나가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멀티디멘셔널한 모델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또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긴 하니까 이게 참 적절하게 원디멘셔널 시뮬레이션을 또 멀티디멘셔널 시뮬레이션 플러스 관측 결과에 잘 맞춰가지고 좀 조작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컴퓨팅 파워 이슈 때문에 멀티디멘셔널 모델은 좀 길게 시뮬레이션 하기가 힘들고 그 길게 시뮬레이션이 안 되면 이 쿨링 이펙트를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그 SN1987A 같은 경우에는 쿨링이 대략 10초 정도의 쿨링이 있는데 그 쿨링을 전부 다 시뮬레이션 하기 힘들다 보니까 예. 제가 한 달 전쯤에 확인했던 거로는 그런 그러니까 3디멘전al 시뮬레이션 가지고 지금 돌린 게 최고 기록이 7초인가? 5초인가 7초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아직까지 이런 쿨링 바운드를 평가한 건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예, 그런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예,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쿨링이 잘 일어나가지고 이제 슈퍼노가 터지면은 이제 한번 이제 뉴트리노에 의한 이제 바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외피를 날려버리면서 이 과정에서 뭐 뉴클리어 신세시스 같은 것도 여기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들어오는 바운드들도 존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커버하기에는 제 커버리지가 너무 좁은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아직 시도를 못했고 거기서 생성되는 중원소들
중원소들의 레시오 같은 거 가지고도 바운드를 줄여내는 시도들이 좀 있는 걸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못할 거.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쿨링이 이제 대략적으로 SN1987A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한 10초 정도 됩니다. 10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그 키페난 이 사람은 이제 텍스트북을 좀 참고로 해서 그 사람 텍스트북에 어디냐 텍스트북에 챕터 15에서 한 16 정도 되는 내용을 좀 참고해가지고 좀 정리를 최근에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단 된 데까지만 집어넣었습니다. PPT만 넣은 부분까지만 집어넣고 그래서 어 얘가 처음에 초신성이 터질 때 얘가 내부가 전자가 축퇴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축퇴되어 있는 상태에서 따르는 압력의 프로파일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일렉트론 캡처 해가지고 얘가 점점점점점 덜 축퇴되는 뭐 더 축퇴되어 있냐, 덜 축퇴되어 있냐가 좀 표현이 웃기긴 한데, 점점점 그렇게 되면은, 그게 프레셔의 디펜던스에 되는, 프레셔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펙트를 받느냐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릴 때, 그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들을 이제 스텝별로 조금 더 다르게 적용을 시키는데, 이제 거기에 백그라운드에 깔려있는 이제 물리가 무엇인가가 궁금해서, 이 부분을 최근에 좀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은 거창하겠지만 내용은 배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나이브하게 상성한 이제 초신성 안에서 이제 얘가 축태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를 따질 때는 이제 간단하게 얘가 가지고 있는 드보로의 웨이브랭스랑 얘 일렉트론 사이의 평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디스턴스 비교를 하면 간단하게 진짜 나이브하게 이걸 저희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어 그 예. 드보로의 웨이브랭스 같은 경우는 예 클래시컬 리밋을 적용하면 이런 폼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폼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일렉트론 사이의 평균 거리 같은 경우는 얘 대략적으로 얘의 이제 넘버 덴시티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넘버 덴시티는 어 사실 이 표현 자체는 텍스트북에서 쓰는 표현이랑 살짝 다르긴 한데 일렉트론의 이제 바리온당 이제 일렉트론의 넘버 비율 그리고 이제 아보가드로 수 그리고 항성의 이제 덴시티를 곱해주면은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보로이 웨이브랭스가 이제 얘네들 사이의 평균 거리보다 길 때를 축소되었다고 축대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SN1987 내지는 슈퍼노바의 이제 콜랩스 직전에 이제 프로파일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예, 대략 뭐 이 정도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을 이제 이 값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예, 잘 축대가 되어 있다라고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이 계산값을 제가 제대로 계산한 건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얘가 이게 지금 예, 계산 제가 좀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도가 살짝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간단한 어쨌든 연산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일렉트론이 이제 촉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프레셔가 어떤 릴레이션을 갖느냐에 대한 건데. 그래서 이제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논 릴레티비스틱한 케이스는 보통 이제 상자 그려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릴레티비스틱한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따져보게 되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익스프레션이 있게 되는데 이게 이 정도의 다 미소 변적에서 P에서 P 플러스 DP 정도의 모멘텀을 갖는 애들이 이제 N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이제 요 정도의 이제 솔리드 앵글에 들어가는 프레셔들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 쓰는 방법들은 이제 익스프레션을 나타내고 거기에 이제 모멘텀 같은 거는 이제 클래시컬 리밋 같은 걸 취하지 않고 이제 완전하게 스페셜 리ले티비티를 이제 고려해가지고 그냥 풀로 때려 박으면은 이런 폼의 이퀘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치환해가지고 족보라면 이런 폼의 릴레이션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직접 계산을 다 해봤는데 이거를 PPT에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 때려박고 말로 어떻게든 빠르게 해치우자라고 일단 생각해서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앞서서 이제 치환을 했던 이 정의를 가지고 논 릴레티비스틱한 리밋이나 이제 릴레티비스틱한 리밋을 이제 저희가 취해보게 되면 이제 논 릴레티비스틱한 리밋에서는 이제 이 값은 이제 이보다 굉장히 작은 케이스가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거를 잘 이제 x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근사치 취해보면은 요런 폼으로 이제 값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써먹었던 요거 이 릴레이션 그리고 얘는 이제 그냥 이제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그냥 족분하면 나오는 값인데 이거를 그냥 집어넣으면은 대략적으로 이 일렉트론에 의한 디제너레이트 프레셔가 이런 릴레이션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덴서티의 5분의 3승? 3분의 5승? 예. 이런 비례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논 릴레티비스틱한 케이스에 해당하고 동일하게 릴레티비스틱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리밋을 취해가지고 계산을 쭉 해보면은 똑같이 비슷한 폼이 나옵니다. 앞에 코에피션트는 살짝 다른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상수에다가 그 뭐냐 덴시티 이런 비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폴리트로픽 한 폼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 여기 제가 레퍼런스 넘버를 다는 걸 깜빡했는데 이런 제가 지금 현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GR1D라는 이제 시뮬레이션 코드인데 그 코드에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얘네들이 이제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지에 따라가지고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좀 다르게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초기 단계에 들어간 이제 폴리트로픽한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의 폼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저 백그라운드에서 나와서 그래서 저거 한번 계산해 봐야지 하고 계산해 보고 이제 이 뒷부분은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퍼런스 키펜 안에 챕터 한 15의 마지막에서 16쯤에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어, 노트 정리 좀 해놨는데 PPT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텍스트북까지 공부를 뭐 했냐 하고 하면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사실 딱 이 정도가 끝이고 사실 이 내용이 사실 그래서 이제 텍스트북 보고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사실 끝이고 그 그 뒤에 이제 GR1D가 예 아까 보여주셨던 시뮬레이션이 GR1D인가요? 어떤 시뮬레이션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작할 때. 이거는 다른 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 한 페이지 아 5 이내, 이런 거, 예. 이런 이거는 거. 다른 건데, 얘는 지금 슈퍼노바 콜랩스를 시뮬레이션 한 게 아니라, 프로제니터 프로파일을 얻으려고 시뮬레이션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슈퍼노바 프로파일을 결국 얻으려면, 슈퍼노바가 터지는 걸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터지는 거 시뮬레이션 하려면 필요한 백그라운드가, 첫 번째로, 그럼 슈퍼노바가 터진 전신성의 프로파일이 무엇이냐가 필요하고, 이 시뮬레이션은 어떤 코드 돌릴 것이냐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얘네들이 따른 이 항성의 슈퍼노바 내지는 이제, 전체 안에서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GR1D는 지금 여기서 시뮬레이션 모델에 해당하는 거고, 그 시뮬레이션 모델 기반으로, 이게 GR1D 시뮬레이션한 결과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진더 프로파일은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했고,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도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테스트 프로파일을 이용해가지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얘가 이제 GR1D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슈퍼노바 익스플로전을 시뮬레이션 한 거는 이 결과입니다. 이 결과고, 지금은 뭐 템퍼러처나 지금 템퍼러처밖에 제가 여기 안 넣어놨는데, 뭐, 프랙션이나 아니면은 뭐, 뉴트린에 의한 루미노시티 같은 것도 시뮬레이션 하면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긴 합니다. 이게 이제 슈퍼노바 익스플로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잘 보이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아스트로피직스? 아스트로노미 하시는 분들이 이런 모듈을 개발 열심히 잘 해놓으셨던데, 이게 메사라는 모듈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앞부분에 이제 프리 메인 시퀀스부터 이제 코어 클래스 직전까지를 시뮬레이션 하거든. 예컨대 여기 보이는 키페난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이 앞부분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얘가 지금 핵융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코어에서 수소가 타다가 중간에 이제 코어에서 이제 수소 버닝이 멈추고 얘가 이제 적색 화성 단계 레드 자이언트 예. 레지 자이언트 단계에 도입을 한 다음에 이제 헬륨이 타기 시작하면서 이제 호리존탈 브레인치에 이제 진입하는 과정까지 이제 키평한 다이어그램이고 이제 이건 이제 좀 더 이후에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들인데 얘는 이제 초신성 터지기 직전에 슈퍼노바가 어떤 프로파일 그 항성이 어떤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느냐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이 레퍼런스에서 썼던 다른 모델 가지고 시뮬레이션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처음에 좀 착각을 해서 이걸 좀 시도를 했던 건데 이 공개된 프로제니터 프로파일이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 써먹을 수 없는 형태인 것 같아가지고 직접 그러면 프로파일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시도를 했던 건데 찾아보니까 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로파일들이 몇 개 공개는 되어 있더라고요. 정리가 아카이브처럼 하나가 정리가 딱 돼 있길래 그걸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한 게 이거갑니다. 야, 그리고 감사합니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코드 자체가 사실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보통 이제 연구 그룹별로 자기들이 모델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논문 열심히 만들어내고 아니면 뭐 우리 뭐 코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데이터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코어를 많이 하시던데 예 지금 뭐 당장 이제 막 이제 이거 가능성 따져보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연구는 이제 사실 바운드를 어디까지 고려해야 될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테스트 정도만 해볼 목적이다 보니까 그냥 공개된 데이터 가지고 그냥 공개된 코드 가지고 지금 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고
이제 뒷부분의 내용은 이제 SN1987A에 대한 내용이랑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뉴트리노 쿨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노트 정리가 좀 덜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말씀드리면 SN1987A를 관측했을 때 얘가 블루 슈퍼자이언트라는 좀 특이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로우 메탈리시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연구들은 그냥 다진 항성 진화가 아니라 쌍성이 그냥 폭발 직전에 병합을 해가지고 이런 특성을 보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뉴트리노 시그널을 본 게 좀 있습니다. 본 게 좀 있는데, 야,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온 게 좀 이렇게 좀 있고. 사실 이런 실험 쪽으로는 저는 아예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 그래, 이 정도 데이터가 들어왔구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관측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카미오칸 데에서 한 10초 정도쯤 되는 오더까지 얘가 이제 디텍터가 들어와가지고, 아, 그럼 SN1987A의 뉴트리노 쿨링 타임은 대략 10초구나, 라는 것을, 예, 이 데이터로부터 제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뉴트리노 쿨링에 대해서 이제 BSM이 어떤 식으로 이펙트를 끼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 지금 여기서는 액션에 대한 예시, 그리고 액션 포톤 커플링에 대해서 좀 예시를 좀 해놨는데,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예,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네가 인터랙션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래 트래핑이 되든지, 아니면 너무 약해가지고 잘 프리스트리밍 하든지, 두 가지 케이스를 따질 수가 있는데, 뭐, 예. 프리스트리밍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생성된 특히나 뉴트리노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제 BSM 파티클들이 가지고 빠져나와 버리게 되면은 이제 뉴트리노의 쿨링 타임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문제가 이제 방금 SN1987A의 뉴트리노 관측 데이터랑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걸로부터 들어오는 바운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SN1987A 뉴트리노 표시를 했던 그 바운드가 이것 때문에 들어옵니다. 뭐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액션은 QCD 액션인가요? 여기서는 알파입니다. 알파고, 알프. 아, QCD 액션에 대해서 동일한 논리를 전개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 모델에서는 얘가 일단 알파고, QCD 액션에 대해서 동일하게, 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약간, 이거 뭐, 비단 액션뿐만 아니라 뭐, 다크포톤이든지, 스타라임 뉴트리로든, BSM 파티클이 있으면 이런 동일한 논지들을 다 적용할 수 있긴 합니다. 얘네들이 인미디움 이펙트 고려해가지고 슈퍼노바 안에서 어떻게 프로덕션이 되고, 얘네가 안에서 뭐, 인터랙션 같은 거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빠져나오느냐를 따지면 사실 이런 바운드들 다 적용을 시킬 수 있기는 합니다. 예, 뭐 하여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뉴트리노 쿨링에 대한 거를 계산을 좀 간단한 걸 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리를 제가 못해가지고 발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준비한 건 나이박이 이 정도고, 예. 사실 아직까지 제가 스터디에서 발표를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지 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이제 아마도 텍스트북에서 이제 관련된 컨셉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좀 일단 접근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한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아니, 뭐 사실 그 감을 못 잡고 있다고 하시기에는 되게 재밌게 들었기 때문에. 아,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PPT는 다 이제 레미팅 때 썼던 거 재탕을 해가지고 다 한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이게 아스트로피식스를 공부하기 위한 스터디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건 사실 텍스트북을 좀 따라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그게 일단 첫 번째고. 그렇게 접근을 좀 더 해야겠지.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연구하면서 봤던 뭐 바운드들이든지, 아니면 메커니즘들이든지, 이런 걸 나이브하게 설명하는 게 좀 더 나은지가 갈피를 좀 못 잡겠어가지고. 근데 아마 텍스트북 중심으로 좀 보지 싶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고서야 그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예. 근데 그냥 각자 필요한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아, 나 음,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그냥 프로젝트 얘기하겠다 하면은 뭐 하면 되고. 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데 확실히 BSM 섞이니까 재밌네요. 저는 그 저번에 발표를 했을 때 BSM이 전혀 없었잖아요. 완전 텍스트북만 했었는데. 네, 역시 BSM 섞이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근데 BSM 섞이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나이브하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러게 조금 걸리고. 지금은, 근데 뭐 사실 지금 하시니까 나이브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저희는 그 나이브도 잘 모르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뭐 다들 편하게 아는 거 얘기한다는 식으로 좀 접근을 마음 편하게 해도 오늘 도움 되게 많이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이 실험 쪽이나 이쪽 아예 백그라운드 없다가 그 이제 저번에 전북대 스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아스트로피직스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신기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약간 ABB 스케일의 엑시온도 약간 그 뭐냐 PP 체인 인터랙션에서 들어오는 뭐 바운드도 있고 요새는 최근에 또 논문들은 막그 블랙홀에서 들어오는 뭐 엑시온 바운드 같은 거 뚫던데 뭐 거기서 나오는 뭐 하여간 저도 이리저리 약간 좀 원체 처음 접하는 것들을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예 약간 좀 방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약간. 아, 저 이 페이지에서 질문 있는데요. 예. 그, 이거 관측을 언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측을 언제 한 거고, 이 IBM 카미오칸데 버스트의 이 그 데이터들이 관측 시간이 동일한지가 궁금하거든요. 아, 예, 이거 관측 자체는 뭐 언제가 됐냐라고 하면, 예, 1987년도에 됐고, 달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마 87년도 초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디테일하게 기억은 안 나고. 예, 그 관측 캘리브레이션에 살짝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그게 그건데, 그러니까, 예, 지금 이 표시 자체는 지금 IBM에서 데이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설정을 0.1점을 설정을 해놓은 거고, 이제 카밀칸드 2랑 이제 버스트? 예. 얘네가 이제 지금 시간 캘리브레이션에 약간 언설턴지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준점 자체는 IBM 기준으로 일단 잡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예. 아, 그래서 그 뉴트리노 쿨링이 10초 정도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가 이제 카미오칸데에서 예, 기본적으로 카밀칸드 데이터이긴 합니다. 여기 12초 동안만 관측을 할 수 있었어서 그랬던 거군요. 사실 그리고 얘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이게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의 좀 차이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가지고도 역으로 이제 또 거기서 나오는 뉴트린 루미노시티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쪽 스킬은 음. 좀 잘 모르는데 그거랑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랑 잘 비교해 보니까 한 10초 정도 나왔다로 저는 일단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뉴트리노 스펙트럼을 만들려면 이 정도의 관측이 가능한 뉴트리노 스펙트럼을 만들려면 실제로 이제 슈퍼노바가 터질 때 시뮬레이션 항성 진화 같은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했을 때 쿨링 타이밍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라는 걸 일단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나이브하게 오더가 대략 한 오더 1에서 오더 10 정도 되는 쿨링 타임이다 정도만 주는 거지. 아, 물론 그 오더가 막 90초, 80초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아스트로피직스에서 들어오는 바운드들이 원체 그 약간 모델 디펜던스나 나이브한 게 좀 있다 보니까 아 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스트로피직스 관련해서 교수님 레미티드 발표를 교수님 앞에서 하니까 약간 갸우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예.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레코드는 여기서 끊겠습니다.